강의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추석을 보냈네요. 오늘 제가 황산화 영양소 그다음 비타민 C를 한번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황산화 영양소 비타민 C. 황산화 영양소. 황산화 영양소란 산화 과정을 억제하거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는 물질로 인체를 질병과 노화로부터 보호하는 영양소. 즉, 우리 몸이 산화를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주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요 기능은 활성산소 제거, 세포막 보호, 면역 기능 강화, 노화 억제, 심혈관 질환 예방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생존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하면 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산소를 들어 마시면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산소 전달이 되면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이때 유해 산소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유해 산소가 발생되는데 여기서 산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항산화, 산화를 막는다는 뜻인데 산화가 된다는 뜻은 어떤 거냐 하면 전자 혹은 수소 이온을 상실하는 과정을 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 산소는 불안정한 상태죠. 왜냐하면 네, 전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없기 때문에 상실된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과정인 유해 산소는 불안하기 때문에 어때요? 전자를 빼앗으려는 성질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세포에 이제 가서 환원을 하기 위해서 세포에서 환원을 하기 위해서 전자를 뺏는 성질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세포가 뺏기게 되면 세포가 세포막이 산화되고 단백질이 손상이 되고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로 손상이 되고 DNA 손상, 돌연변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황산화 영양소로서는 비타민 C가 있는데 황산화 작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활성산소가 이렇게 전자가 짝을 이루지 못해서 불완전한 상태의 활성산소가 있는데 이렇게 어, 황산화 영양소가 환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의 짝을 이루도록 해줘요. 그러면 어때요? 활성산소가 안정기에 들겠죠. 그래서 세포 손상 유발을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황산화 영양소로는 대표적인 비타민 C도 있겠지만 비타민 E, 그다음에 코엔자임 규텐, 베타 카로틴, 셀레늄 등등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 대표적인 황산화 영양소를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유효산소 공격으로 세포막이 아까 손상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차상무 리더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추석 때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정크푸드 많이 먹으면 어때요? 유해산소가 많이 생기겠죠. 자외선을 받아도 환경오염, 스트레스를 받아도 정크푸드를 먹어도 유해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세포막이 손상이 되죠. 이럴 때 어때요? 황산화 영양소를 먹으면 보호를 해줍니다. 정상 세포막이 되어서 황산화 영양소 때문에 보호가 되어서 세포막 손상이 덜하겠죠. 그리고 또 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게 산화 현상인데 이렇게 우리 사람 몸도 산화가 되면 산화가 되는 요인이 있는데 흡연, 환경 요인, 음주, 자외선, 네. 그다음 정크푸드, 운동을 해도 항산화 영양제가 너무 많이 필요하대요. 운동, 과로, 스트레스, 방사선, 예, 이런 것 때문에 산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화로 인해서 유해산소로 인해서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겠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알츠하이머 등 치매, 뇌에 영향을 주고요. 뭐 예, 불면증도 마찬가지로 그다음 심장에도 뇌졸중, 심근 심근색 심근색 경색, 고혈압, 동맥경화 협식증 이런지 심장, 그다음에 신장, 피부, 올건, 당뇨 알죠? 만성 피로, 예, 이런 것들, 그리고 관절, 류마티스성 관절염, 네, 이런 것도 많이 겪고 있죠. 태형성 관절염도 마찬가지로 이 유해산소 산화가 되기 때문에 걸리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면역 체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혈관, 폐, 눈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황사나 영양소는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을 강화하는 자연 방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다양한 황사나 영양소를 섭취하면 건강하고 젊은 몸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사나 영양소를 많이 드시는 분은, 특히 우리 아메이 하시는 분은 오히려 영노화가 된다라고 하죠. 왜 우리 더블엑스라는 황사나 영양소일 도 있잖아요.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산화 영양소 종류가 있는데 비타민 C, 활성산소 제거, 콜라겐 합성, 철흡수 촉진,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 그다음 비타민 E, 세포막 보호, 노화 억제, 혈액순환 개선, 셀레늄, 미네랄 황산화제로 활성산소 제거, 갑상선 기능 조절, 면역력 강화, 그리고 코엔자임 Q10, 세포 에너지 생성과 심장 건강, 노화 방지. 코엔자임 Q10은 불로장생이라는 이라는 말도 있죠. 먹으면 불로장생이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글루타치온, 간 해독 촉진,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톤 개선. 우리 글루타치온 제품 있죠. 제 아는 파트너는 사람들 만날 때 이 글루타치온을 먼저 이렇게 천장에 붙이고 나면 피부톤이 환해진대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사람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타카로틴, 비타민 A 정부체, 항산화 및 시력 보호, 면역력 강화, 폴리페놀, 식물성 항산화 물질, 염증 완화, 혈관 건강, 암 예방. 자, 요런 말고도 또 다른 항산화 영양소는 있지만 요게 대표적인 황산화 영양소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C가 대표적인 황산화 영양소라고 했죠. 이왕재 교수님 아시죠? 비타민 C 메가도스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비타민 C가 세상에서 가장 값싸고 귀한 보약 중의 보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C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비타민 C의 건강 영양학적 가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산화 기능. 비타민 C는 강력한 황산화제로
활성산소종 ROS를 제거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세포 손상을 방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산화제가 있으면 정상적인 세포, 손상된 세포막이 정상적인 세포막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 그렇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 자외선, 방사선, 스트레스, 과음, 과식, 과로,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서 네, 활성산소가 생기죠. 네, 아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유해산소에 의해서 세포막이 손상이 되면 비타민 E가 항산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E가 항산화 작용을 한 게 비타민 C가 음 비타민 E를 환원을 시켜줘요. 근데 여기에서 비타민 C가 그러면 비타민 E에 환원이 된다면 어 비타민 C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화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전자를 잃었으니까. 그러면 비타민 C가 전자를 빼앗아 오려는 성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체내에서 산화제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자를 빼앗아 가고 유해산소와 같은 산화제 작용을 비타민 C가 하거든요. 그렇지만 비타민 C의 특성상 라디칼 중 독성이 가장 약해요. 그리고 또 산화가 되어도 빨리 매우 빠르게 쉽게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화 역할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굉장히 많이 드시면 젊음치고 산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산화 영양소는 단독으로 아까 작용하지 않죠.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네트워크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 콜라겐이라는 것은 근육, 뼈를 구성하는 가장 비중 높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결합 조직의 형성과 기능을 유지할 때 콜라겐 전구체가 비타민 C를 만나서 그러니까 삼중 바닥 형성으로 해서 강한 결합 조직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미노산 사슬 그러니까 단백질이 재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틴을 좀 먹어야 됩니다. 프로틴을 먹고 이렇게 아미노산 재료가 되어서 콜라겐 분자가 네, 삼중 가닥 형성을 해서 콜라겐 섬유 이렇게 만든다고. 신체 조직을 오래되면 제거되고 새롭게 대처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과정에서 콜라겐이 충분히 합성되어야 하고 비타민 C가 그 합성 과정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네, 흡수를 돕는데요. 철분은 이가 형태로 환원되어야 잘 흡수가 된대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철분 결핍성 빈혈이 오거든요. 이거와 같이 삼가의 철이 이가로 형태로 환원이 돼야지 어때요? 잘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성장기 원활한 콜라겐 합성, 충분한 철분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필수랍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비타민 C를 굉장히 다량으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어른들도 필요하겠지만 청소년들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타민 C가 L카르니틴 합성. 카르니틴이 뭐냐면 지방을 연소시킬 때 시키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카르티닌이 지방을 이렇게 지방 분자로 해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합성을 하는 것도 우리 비타민 C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비타민 C가 부족하면요, 원활하지 않는 지방 연소를 한대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비타민 C를 충분히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와 스트레스. 자, 부신이 어때요? 만성 피로와 관련이 깊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죠.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C가 또 필요하겠죠. 자, 비타민 C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요. 부신 건강 개선, 피로 회복. 근데 여기에서 비타민 B, 에너지 대사 활성화를 시키면 피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성 피로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은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을 같이 먹으면 만성 피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의 보충이 스트레스 관련 장애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와 면역. 자, 비타민 C와 면역도 마찬가지 우리가 호흡기계 간염 억제 효과가 있는데요.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기가 들리면 비타민 C를 1 시간 간격으로 10알씩 이렇게 3번 정도 먹으면 어때요? 초기 감기가 뚝 떨어지죠? 저도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요. 저희 스폰서님이 처음에 감기가 초기에 들었을 때 "비타민 C를 다량으로 먹어 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초기 감기가 좀 어시러시 들길래 비타민 C와 갈리를 이렇게 섞어서 다량으로 좀 3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1 시간, 1 시간, 1 시간 이렇게 3 번을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설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설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감기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깨끗이 몸이 어 정상화가 되었어요. 그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전 하나도 뭐 감기 기운이 없더라고요. 진짜 이게 대단하다. 비타민 C 효력이 너무 대단하다라는 거 그때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감염 억제,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고요. 1970 년도 이후에 백신의 발달로 바이러스 질환에서 비타민 C는 감기를 제외하고 널리 사용되지 않았는데 2000 년대 이후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기존의 백신 효과가 미미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코로나19 제가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감기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먹지 않고 비타민 C 우리 아세로라씨로 제가 견뎠습니다. 아세로라씨를 다량을 먹고 나니까 너무 몸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때도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비타민 C의 항바이러스 효과, 비타민 C 고농도 요법 등에 대한 활발한 재평가. 네. 고농도 요법.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효과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 저도 확연히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와 면역 유티언트지에서 17년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피장벽, 콜라겐 합성 및 안정화, 유해산소로부터 상피 조직 보호, 각질 세포의 분화 및 합성 향상, 섬유화 세포 증식 및 이동 강화, 그리고 환자의 상처 치유 시간 단축, 그리고 식세포에서는 유해산소로부터 면역세포 보호, 운동성 주화성 강화. 주화성이라는 것은 화학 물질에 대해서 반응에 강화되는 끌려가는 현상을 말한답니다. 그리고 식균 작용 활성화, 그러니까 미생물 제거 등 강화,
그리고 세포 자살 및 제거, 세포 괴사 감소, 그리고 MT 림프구에서는 분화 및 증식 강화, 형 항체 수준 향상, 그리고 염증 조절 인자, 사이토카인 분비 조절. 사이토카인은 면역 세포를 분비하는 신호이죠. 그래서 사이토카인 분배 조절, 그리고 히스타민 수준 감소. 그다음 비타민 C, 항암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요. 이거 암에 걸렸을 때 제 아는 지인이 비타민 C를 정말 다량으로 먹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효과가, 암에 대한 항암 효과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 비타민 C, 우리 아세로라시 효과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C에서 산화형 비타민 C가 되어서 암세포 내에 글루타치온을 산화시키고 유해산소 활성화시켰고, 그다음에 암세포 내 에너지 대사를 낮추고, 그다음에 비타민 C, 암에 의해서 암세포가 사멸되는 거. 네, 이게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의 다양한 기능이 있거든요. 음.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세계적인 과학 채널에 발표된 논문들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장 수준 높은 SCI급 논문 매년 3,000건 이상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암 면역 치료에서도 비타민 C 효과 있고, 정신 건강, 인지 기능에 대한 비타민 C 효과도 있다라고, 네, 이렇게 논문에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 제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눈의 피로 회복, 치매 예방, 감염병으로부터 면역력 증진, 그리고 피부 건강의 든든한 조력자라고 합니다. 피부 재생, 콜라겐 생성을 통한 피부 노화 방지, 기미 주근깨의 원인인 멜라민 형성 억제. 그리고 비타민 C 주요 기능은요, 이렇게 6가지가 있거든요. 어, 항산화 기능, 면역 기능, 콜라겐 합성, 철분 흡수, 심혈관 건강, 피로 회복. 아까 기능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되긴 한데 이렇게 6가지 주요 기능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비타민 C는 권장 섭취량에 대해서 섭취 비율이 우리나라가 부족하대요. 보면 우리 51세에서 64세는 68.7%, 100%를 기준으로 해서 68.7%니까 좀 많이 부족하죠. 더 많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 하루 비타민C 섭취량도 마찬가지 이렇게 부족하다고 2022년 국민건강통계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이 100mg이랍니다. 이 100mg은 레몬 2개를 하루에 늘 섭취하는 거래요. 근데 레몬 2개를 하루에 늘 가지고 다니면서 섭취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나의 소중한 비타민C가 끝까지 남김없이 비타민C 함량별 섭취와 혈중 비타민C 농도의 상관관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비타민C를 섭취하면 기대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혈중 비타민 C는 그 기대 효과에 못 미친대요.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비타민 흡수의 한계를 느끼고 효율적 활용에 대한 고민을 아메이가 참 많이 했대요. 10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음, 비타민 C가 경구 섭취 후 2시간에서 3시간 내에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고요. 그 위에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감소를 이렇게 한대요.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중 농도를 유지하려면 분할 섭취가 필요하대요. 한꺼번에 한 번에 200mg 이상을 섭취한다 하더라도요. 초과분은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정제 의약품의 기술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확장했다라고 합니다. 아메이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렇게 서방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방정이라는 것은 치매 증상의 치료제, 그리고 통증 완화제, 그리고 협심증 치료제에만 이렇게 서방정이 있었는데, 전문 의약품에서만 이렇게 서방정이 있었는데, 건강기능식품에 이렇게 서방정이 처음으로 이렇게 예,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되냐면, 네, 음, 폴리머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보죠. 이렇게 셀룰로스 유래 특수 폴리머 소재랍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섬유 성분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서서히 이렇게 좀 이렇게 튀어나온대요. 서서히 나온대요. 제일 측의 역할로 영양소가 방출 조종을 하고요. 체액이 코어 내부로 침투하는 속도를 제한하고요. 확산과 침식의 조합으로 영양소가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너무 웃기죠. 기능 성분 방출 속도를 조정하고요. 그리고 섭취 편의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지속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타민 C, 네, 요번에 새로 10월 16일 날 출시되는데요. 유틸라이트 올데이 비타민 C 플러스로 다시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항산화 지구력을 다한 오래가는 비타민 C, 지속형, 한 알만 먹어도 되고요. 한 알이 8시간 이상 동안 서서히 용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오랫동안 체내에 지속되는 비타민이라고 하네요. 어, 그리고 추가된 것은 우바자라 농장에서 아세로라 체리 그리고 시트러스 복합물이 더 추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 그리고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된 올데이 비타민 C 플러스. 예전에는 한정당 515mg이었는데요. 이게 600mg으로 함량도 플러스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되었던 게 미국 본사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하고요. 제품은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가격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데이 비타민 C 플러스 출시 기념이 이번 다음 주 목요일 날 6일 후에 지금 10일이잖아요. 6일 후에 10월 16일 목요일 날 오전 9시에 이렇게 다시 재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올데이 비타민 C 플러스 대용량 120정 2개, 아세로라 C 대용량 300정 1개를 구매하시면 올데이 비타민 C 플러스 미니 열정 6개를 증정한다라고 합니다. 네, 10월 16일 너무 기대되죠?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바삐 이렇게 왔네요, 저 혼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연 비타민 C와 합성 비타민 C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천연 비타민 C는 과일 채소이죠, 원료가. 그리고 합성은 학 학적 합성, 그러니까 탄수화물, 옥수수 전분이나 설탕 원료에서 합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구성 성분은 아스코르브산,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색깔을 식물이 색깔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내재 영양소라고도 할 수 있겠죠. 효소, 그다음 미네랄. 근데 합성 비타민 C는 순수 아르고부산만 있다는, 아스코르부산, 요게 조금 미스가 있네요. 아스코르부산만 있다는 거. 그리고 체내 흡수율은 당연히 보조 성분이 있어서 흡수가 어때요? 더 빠르고 용이하겠죠? 예. 그리고 여기는 단독으로 하니까 빠르게 배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합성은. 그리고 항산화 효과도 마찬가지 효과를 내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겠죠. 천연 성분이니까. 여기는 항산화 작용은 있지만 단독 성분이라서 효과가 다소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지속성은 체내 머무는 시간이 길며 서서히 방출되고요. 어, 합성은 빠르게 흡수되고 배출 속도도 빠르다라는 거. 그 부작용은 천연 상태에서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합성은 고용량 섭취 시에는 위장 장애, 신장 결석 위험 증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저희 오빠가 비타민 C, 그러니까 모 비타민 C를 이렇게 먹었었는데 위장 장애가 좀 있었거든요. 예, 우리 아미 비타민 C를 먹고 그 위장 장애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원료 생산 공정이 복잡해 가격이 높은 편, 그리고 대량 생산으로 합성은 네,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이렇게 차이점을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 한 강의는 까지이고요. 저 혼자만 계속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네, 제가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저, 우리 어, 양수진 리더님, 그죠? 우리 항산화 영양소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왜 말이 꼬였냐면, 제가 지금 막 여기저기서 있다니까, 그 데이터를 올렸잖아요. 제가 그 더마 아키텍처 수량 맞으신가? 그 데이터를 올렸더만 전화가 그냥 있답니까?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말이 그냥 계속 더마키텍처로 나오네요. 자, 그 우리 더마키텍처 그 수량 SP 단위로 그 하신 거 회원권 번호하고 이거 저 PT방에 공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피드백 부탁드리고 내일 또 저희들 그 원데이 그 대구 섬유박물관입니다. 그 엑스코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저도 자동으로 그냥 그 엑스코이라고 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섬유박물관입니다. 석물관을 하시고. 자, 우리, 어쨌든 내일 뵙도록 하고, 정말 행복한 또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